저는 당내에서 혁신을 하고 당내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 그게 제 원칙에 맞는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포천 가평이 평균적으로 연령이 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후보로 만들어주시고 또 선출해주신 배경에는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자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젊은 당선인인 만큼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좀 터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위기적인 이런 상황들을 잘 타개하고 또 국론을 모으는 데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초 9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 포천 가평 지역구 김용태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사실 꽤 오랫동안 지역구 의원으로 도전을 하셨잖아요.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남달랐고요. 또 저희가 포천 가평이 조금 전에 CG에서도 보셨듯이 네.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후보를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는 아마 많은 주민들께서 한번 대한민국 정치 바꿔보자. 그리고 그동안 포천 가평이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성장이 좀 더뎠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젊은 정치인이 와서 좀 활력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력을 넣어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용태 당선인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금 영남 중심당이라는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가지고 많은 당선인들 간에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지금 표출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분명히 저희 당이 어려울 때마다 영남에 계셨던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믿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민의힘이 있는 거라고도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에서 저희가 민심을 얻지 못하면 수권 정당으로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3번의 총선에서 연거푸 수도권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앞으로 이어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영남의 많은 분들도 당선인분들이나 지지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당 내에서도 쇄신이 좀 더디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23%가 나왔거든요. 물론 당 지지율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전통 지지층의 민심조차 떠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정 기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전 전반적으로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가령 전 정부의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번에 추경 얘기도 하지만 야당에서 저희가 건전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은 보수 정당에 갖고 있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말 보수 정당이 내세우는 그런 가치,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것에 국민들의 믿음에 부합했는가 여기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회복해 주셔야만 저희가 다시 국민들께 사랑을 받고 또 국민의힘이 다음번 선거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수도권 대표론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도권 아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 같진 않고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것이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인지의 영역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인사가 오면 뭔가 당이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인사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공화정의 가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뽑아주셨을 때 그 마음과 지금과 약간 괴리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괴리감을 좁혀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수도권에서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저희가 다시 수권 정당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도권이냐 영남이냐는 전 중요한 문제 같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적으로 30대 기수론이 뜨면서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자유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누구나 당대표에 출마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뭐 전당대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을 네. 많이 받는데 글쎄요 아마 지역구에서 당선된 초선 당선인이고 지역구 포천 가평에서 많은 분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방향이 보수의 민심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야당 대표와는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여소야대 상황이고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지금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에 공백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야당 대표와 좀 공유하고 또 야당 대표와 이야기를 좀 좁혀나가면서 저희가 청문회 통과가 좀 쉬울 수 있는 분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당장 이번 달 월세 내기 너무 버겁다. 네. 소액 대출 받고 싶은데 그마저도 안 된다. 이런 말씀들 민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야당 대표를 만나시면 이 민생에 대한 부분을 좀 야당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으로부터 의견을 좀 수용받았으면 좋겠다. 총리 인선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용도 하고 수용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을 또 야당 대표한테 전달하기도 전달하고 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들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고 또 이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이 나오면서 이 당내에서는 이러려고 우리가 정권 교체했냐 이런 불만도 나왔는데 김용태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총리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총리는 야당과 대화가 필요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가능하신 분이 국무총리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보수 정당의 가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 철학,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는 분이 총리로 오셔야 된다는 게 최소한의 전제 조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론하셨던 그 인물분들에 대해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부터 내부 총질에 대한 우려가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태 당선인에 대해서도 옳은 말을 해도 좀 어느 정도 세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 지금 특히 이제 김재섭 당선인과 함께하는 초대선 모임에 대해서도 세력화다라고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세력화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떤 특정 계파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김재섭 당선인과의 그 공부 모임도 당내에 초대선 많은 당선인들 모셔서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분들이면 다 모셔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력화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쓴소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의힘을 위한 쓴소리거든요. 그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그 쓴소리를 낼 때 저희가 과거에 잘못된 그리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상처를 입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든지 이런 조롱이라든지 네.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쓴소리를 할 때도 겸허하게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담백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23%가 질적으로 나쁘다. 이번에 받은 지지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쓴소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감정이 실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반윤의 기치에서 시작한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정부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러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에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저희가 내부에서 또 자정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다만 네. 지금 개혁신당이든 야당이든 일부에서 계속 탄핵을 거론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정치 극단화가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개혁신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정치를 지금 극단화시키는데 앞장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이 좀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상 규명입니다. 네. 특검이든 공수처든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한 점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해결하는 게 먼저고요. 그 지점에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서 이 수사를 국민의 의혹을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저는 후자가 조금 더 진상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싣지 않는다면 특검에 대한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높아질 거라는 것을 정부와 여당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용태 당선인의 이 쇄신 방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